미국 주식은 사고 싶은데 지금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 환전하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미국 S&P 500을 매수하고 싶다면 코덱스 미국 S&P 500 H와 같은 한국 상장 미국 S&P 500 상품 중에 H가 붙은 환해지 상품을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매달 하던 대로 환율과 관계없이 환전 후 적립식 매수를 했습니다. 1월 3일 환율 1467원에 500만원 환전했고요. 환전한 당일 마이크로소프트 5주, 슈드 36주, 리얼티인컴 6주를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24년 계좌 결산과 함께 고환율에도 여전히 매수했던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뜨거웠던 한 해였잖아요. 구독자분들의 계좌는 많이 상승하셨나요? 올해 머니머니 계좌 누적 수익률은 20.3%로 1620만원의 수익을 거뒀는데요. 20%라는 낮지 않은 수익률에도 아쉬움이 느껴진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30%는 배당주, 35%는 배당 성장주, 34%는 성장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4년은 성장주가 워낙 뜨거웠던 한 해였잖아요. 그렇다 보니 S&P 500만 넣어둬도 23.3% 성장했고요. 나스닥 100은 24.9% 상승한 데 반해 제 개별 주식 수익률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30%를 차지하고 있는 리얼티인컴은 무려 마이너스 2%라는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2025년에는 성장주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 조정장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조정장이 펼쳐진다면 리얼티인컴이나 슈도와 같은 종목들이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계좌 수익률 20%가 진짜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 수익률에는 배당 재투자 그리고 환차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당 재투자는 해당 주식에서 나온 돈이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환차익은 제외한 수익률을 비교해야 진짜 주식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율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았다 보니 지금껏 신경 쓰지 않았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그냥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이었는데 12월 환율 급등을 보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환율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건 수치로 보면 더욱 실감 나는데요. S&P 500이 24% 상승했고 환율만 11% 상승했습니다. S&P 500과 환율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S&P 500에만 넣어두면 38%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제 계좌에서 환차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주식 수익률이 13%다 보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건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 투자 결과지만요. 환율이 급등했다는 건 12월 한 달만 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는데요. 12월 한 달간 S&P 500 수익률은 마이너스 2%인데 반해 제 계좌 수익률은 플러스 2%로 시장보다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 역시 실제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 4%라고 봐야 하는데요. 12월 한 달만 환율 6% 상승했다 보니 시장보다 상회하는 주식 수익률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고환율이 유지될지 알 수 없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원화 가치가 높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요. 제 계좌 수익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 마냥 기쁘지만은 않네요. 1년간 제가 받았던 배당금은 182만원인데요. 1월 2만원에서 시작했던 배당금은 12월 37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12월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이 배당을 주는 달이었던 만큼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은 맞는데요. 분기별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월 50만원 배당금 만들기가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땐 리얼티인컴과 슈도와 같은 배당 투자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지만 하반기 성장주를 일부 담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직장인으로서 꾸준히 월급을 받고 있다 보니 성장주에 너무 거품이 쌓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성장주와 슈드 모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는 매달 50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달 실적과 매수한 종목을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익률과 배당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년간 투자하면서 배웠던 점은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23년 12월 월 500만원에서 시작한 투자금은 현재 8천만원까지 늘어났는데요. 월별 수익률을 보면 크게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 수익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년밖에 복리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것이 20년, 30년이 되면 얼마나 큰 차이를 내게 될지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월 100만원씩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S&P 500 연평균 수익률 10%로 잡으면 30년 뒤에는 20억에 가까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 원금은 3억 6천만 원인데 반해 주식 수익률은 548%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커가다 보면 내신 마련을 해야 하거나 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30년 적립식 투자할 거야 라고 했는데 사정상 중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10년만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투자를 하고 그 이후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30년 후에는 13억에 달하는 자산을 이룰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돈을 버는데 특별한 투자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많이 벌고 번 돈을 저축하고 저축한 돈을 불리는 것이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아직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30년 장기 투자를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많이 불리기 위해 이번 달 또 500만원 적립식 매수를 했는데요. 적립식 매수를 하기 전 가장 큰 장벽은 환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1,400원을 넘겨서 환전한 경험이 없는데 1,467원에 환전하려니 겁이 나더라고요.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환전을 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환율과 미국 주식은 반대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미국 주식과 환율을 보면 같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한국 내부의 문제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대표적인 리스크로는 정치 리스크, 북한 리스크, 원화 리스크가 있는데 뭐 하나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까지 안 좋아질 때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지할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 환율이 정상적인 환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기사를 보면 외환보유고가 2억 달러를 늘어났다는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났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환율 방어를 하고 있다기보다 국민연금에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산 비중을 조정하면서 외환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면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고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면 원화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일정량의 해외 자산 매각을 통해 원화를 시장에 공급하면서 환율 급등을 억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이런 개입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전략은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고 수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환율 방어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것은 장기 투자 전략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단기적인 시장 개입으로 환율 방어를 하기엔 한계가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 경제는 오랜 기간 중요한 수출 시장이었는데요. 최근 중국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제조업 육성을 강화하면서 한국산 중간재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보니 수출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도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트럼프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느 하나 좋지 못한 소식으로 환율이 다시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전 후 적립식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 환율을 봤을 때 분명 높은 구간은 맞잖아요. 만약 환율이 걱정되신다면 한국 상장 미국 ETF 중에 H가 붙은 환해지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전략을 쓰던 적립식 매수는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 5주, 슈드 36주, 리얼티인컴 6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슈드와 리얼티인컴은 최근 워낙 배당률이 높은 구간에 있다 보니 매수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빅테크 중에서 1년간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은 종목인데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영업이익 20%로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주가가 떨어진 이유에는 클라우드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 때문인데 이미 주가가 떨어졌다면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고 매수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미국 주식 2년차를 맞이했는데요. 2025년 결산 영상에서는 더욱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